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당시 4년 전 지방선거 때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습니다. 그런데 강선우 당시 공관위원이자 이 국회의원인 강선우 의원이 와서 우리 보좌진이 1억 원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저 좀 살려주세요. 했던 그것이 이제 이 크게 그게 결정적인 녹취로 증거로 폭로가 돼서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직에서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12월 30일 날 이틀 전에. 그런데 알고 보니 김병기 의원 본인도 기초의원 출마 예정자로부터 2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증언이 있었다는 것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당시 같은 지역구를 놓고 김병기 후보자하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수진 후보자. 그 법조인 출신 이수진 후보자 둘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었고 거기는 이수진 의원의 지역구였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빼뜨려 가지고 김병기 의원한테 준 건데 그때 이수진 의원이 그런 폭로를 했던 겁니다. 지금 이수진 전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상태에 있는데 뭐라고 했었느냐. 동작갑 선거 출마를 준비했던 인사 2명에게서 김병기 의원에게 돈을 줬다가 6개월 뒤 돌려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준 2사람은 공천에서 탈락이 되자 그러자 그 돈을 돌려받았다라고 이수진 의원에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 측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사실무근이다. 당시 의혹을 제기한 의원은 고소를 했고 그 의원이 공천 탈락 후 탈당을 했기에 고소를 취하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러웠던 때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공공기관에 누가 취직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정체불명의 브로커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브로커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한테 내가 꼭 부탁해 볼게. 이 선생님 아드님이야. 인물 잘났고 능력 있고 온 세상이 다 아는데 아니 번번이 취직해서 그렇게 탈락해서 어떻게 해. 내가 이번에는 꼭 내가 힘써 볼게 해서 돈을 받습니다. 일단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5천만 원 일단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최종 결과에 합격이 되면 그때 이제 생색을 내는 내가 말이야 이번에 정말 아슬아슬했어. 경쟁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내가 정말 죽을 둥 살둥 모르고 해가지고 그게 합격이 된 거야. 나 정말 5천만 원 내 돈도 좀 보탰어. 뭐 이런 식으로 까면서 이제 그냥 그 돈을 꿀꺽 삼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불합격이 되면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 찾아가서 받았던 돈 돌려주면서 애썼는데 안 되더구만 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브로커들 이른바 취업 브로커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 브로커들은 실제로 가서 로비 활동을 하는 사람도 극히 일부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아무 짓도 안 합니다. 그냥 돈만 받아 놓습니다. 돈을 받아 놓다가 합격하면 내가 노력해서 합격한 걸로 하고 그 돈을 꿀꺽 삼키고 합격이 안 되면 그냥 가서 돌려주는 겁니다. 애썼는데 안 됐어 하고. 이번 경우도 그런 경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수사 대상이 되면 나중에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수진 전 의원이 폭로한 바에 따르면 김병기 의원 측에 돈을 줬다는 그 기초 그쪽 동작갑에 출마하려고 했던 그 2사람 돈 줬다가 공천에서 컷오프가 되니까 돈을 돌려받았다는 건데 아마 그런 식의 뭐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김병기 의원의 부인은 그 아무개 되는 이모 씨, 이 부인은 동작구 의회 부의장의 이 업무 추진 카드 이것을 갖다가 200 몇십만 원어치 여의도 일대에서 밥을 먹고 돌아다니는 것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수진 전 의원이 폭로한 그런 내용도 그냥 사실 무근으로 치부해버릴,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동작구의회에 법인카드를 갖다가 수백만 원어치 밥을 사 먹었다면 그때 그쪽에 지역선거에 출마하려고 했던, 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돈을 갖다 줬다 돌려받았다는 이수진 전 의원의 폭로, 이 내용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제가 민주당 쪽에 이런 의혹 제기를 전해드리면서 제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은 절대 과장하지 말자입니다. 때로는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제기된 의혹에 내가 생각해도 이건 좀 심한데 하는 것은 다 커트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때 이수진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그 진술서,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한테 돈을 전달했다는 그 2명의 진술서를 받아서 당 대표실에 전달했다. 그때 당 대표가 누구냐? 이재명 대통령. 그런데 윤리감찰단을 거쳐서 이 진술서가 말이죠. 그 진술서가 김병기 의원한테 갔대요. 아이,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이런 윤리감찰도 있습니까? 김병기 의원을 고소고발하는 그 진술서가 김병기 의원 본인한테 갔대요. 그리고 유야무야 됐다는 겁니다. 이수진 의원은 뭐라고 했느냐? 당시에 당 지도부가 사람을 함부로 버리고 비리를 덮는다. 본인 이야기입니다. 이수진 본인을 함부로 버리고 비리를 덮었다.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사건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던 때였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뭐 이제는 거의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MBC가 보도한 이것도 녹취인데요. 김병기 당시, 그러니까 지금부터 4년 전 그때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김병기 당시 공관위 간사가 강선우 의원한테 뭐라고 하느냐. 강선우는 공관위 위원입니다. 두 사람 다 이런 일을 밝혀내고 심사해야 될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 1억을 가지고 이제 상의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건 1억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김병기 간사가 강선우 의원한테 따지죠. 그러자 강선우 의원이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던 그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김경 시의원, 현재도 서울시 의원입니다. 단수공천을 받았습니다. 이 1억 원이 효과를 낸 걸까요? 이건 딱 떨어지는 대가성 아닙니까? 1억이 없었다면 공천 받았을까요? 집이 여러 채여서 공천이 보류됐던 사람, 그 사람의 공천을 받았을까요? 역산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에 대해서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의원들 모두가 멘붕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들 모두가 멘붕에 빠져 있답니다. 왜 멘붕에 빠져 있을까요?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자신의 구린 부분도 들통날까 봐 걱정이 되어서? 아니면 강선우, 김병기 이 두 사람에 대한 동료적인 어떤 동정심이 발동해서 동정심이 생긴다고 해서 멘붕에 빠지지는 않죠.
그 일이 내일 같으니까 멘붕에 빠지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민주당의 어떤 공천 시스템에 대한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근본적인 의혹 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기 의원이 어떤 호텔에 가서 자고 왔다. 또는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그 외에 법인카드를 유용을 했다. 김병기 의원 아들의 국정원 업무를 보좌진한테 그걸 맡겼다 어쩌다 이런 숱한 그런 의혹 제기들 10가지가 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 비리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공천 비리 이건 선거 범죄이자 민주당이 그동안 내세웠던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혹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멘붕이란 뜻이겠죠. 그런 의원들이 민주당의 그 170여 명의 의원들이 멘붕이 왔다면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지역구 내에 기초단체 이런 의원들 장들 이런 공천을 할 때 내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다면 이것들이 다 무위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누가 어떤 국회의원이 영향력 행사할 수 있겠어요?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멘붕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멘붕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이게 남일 같지 않아서 자신의 어떤 보좌관들이 알고 있는 내용 그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거 혹시 이것도 세상에 드러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걱정에 의해서 멘붕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나는 아무 일도 못하고 손발이 묶여버리고 말았구나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하는 멘붕일 수도 있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이 가지고 있는 공천 시스템에 심각한 균열이 가고 있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생기는 멘붕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이 한 말 중에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국민의힘에나 있을 일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게 우리 당에 있다니 지금도 반신반의하고 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제가 헛웃음이 나올 뿐입니다. 아니 우리 민주당 같이 깨끗한 정당이 이런 일이 생기다니 나는 이거 믿을 수가 없어. 아직도 현실감이 안 생겨. 실감이 안 나. 이런 거는 국민의힘에서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투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아주 통렬하게 질타를 하고 있어서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근래에 본 일 중에 가장 충격적이다. 누가 아니랍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입니다. 과거에 깡 시골에서 보기 힘든 공천 로비다.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살려달라고 한 것은 결국 공천을 강행해 폭로를 막아달라는 것 아니겠느냐.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것을 들어준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경 서울시 의원이 공천 안 주면 기자회견 하겠다고 그랬던 것으로 지금 나중에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기자회견 한다. 나는 공천에서 탈락이 됐는데 나는 공천에서 탈락된 것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다. 거기서 1억 원 얘기하겠다. 이런 투 아니었겠습니까? 그러자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간사한테 나 좀 살려주세요. 전화도 하고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당선 공천증이 1억 원짜리 현금 영수증이다라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후원금도 아니고 1억 원을 공천 대가로 받았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걸 놔뒀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윤리감찰 대상으로 강선우만 언급하고 김병기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 수석 대변인이 또 뭐라고 했느냐.
내용이 약간 다른 것이 수수 의혹과 방관 의혹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헐, 이건 또 무슨 말본세입니까? 강선우는 수수 의혹이고 김병기는 방관 의혹이니까 수수 의혹은 감찰을 할 수 있지만 방관 의혹은 그건 감찰이 아니야, 이런 말입니까? 여러분 좀 해괴하지 않습니까? 수수 의혹과 방관 의혹, 이런 말 만들어내느라고 얼마나 애썼을까요? 정치권에서는 결국 제 식구 감싸기가 될 것 같다라는 말도 나오고,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뭐라고 했느냐, 바로 직전까지 원내 대표 동료라는 부분에서 머뭇거린 것이 아닌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리더십은 친서관계를 떠나서 공명정대함에서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입니다. 또 하헌기 상근 부대변인 했던 인데요, 동료 간의 민감한 녹취가 외부에 유출된 것도 논란이다. 김병기와 강선우 같은 민주당 의원, 이게 외부로 노출된 것, 이게 뭐냐. 참 이런 것들이 또 국민들 부활을 돋우는 그런 분석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김병기 의원이 그걸 뭐 제3자한테 보여줬는데 그 3자가 이걸 제보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법조계에서는 뇌물죄다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돌려줬다고 해도 이건 처벌이다.